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몸에 수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수포가 생기는 발진이 동반되는 게 대표적인 것이 수두와 그리고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수두와 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영어로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고 약으로 해서 VGV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은 왜 생기냐면 소화기에 수두를 앓은 후에 그 신경 주위에다가 무증상으로 이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성인에도 많이 생기지만 성인에서 면역성이 떨어질 때 신경을 타고 나와서 신경 주변으로 발진과 수포를 동반하면서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이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포진은 꼭 수두가 걸린 후에 아이들에게만 생길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수두 접종으로 인해서 면역성이 좀 과하게 생성이 되다 보면은 수두가 걸렸던 적이 없는데도 수두 접종 후로 이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즌에 다른 수두 접종들이 다 품절이 되었을 때 새로 나왔던 수두 접종이 한동안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 수두 접종을 한 이후로 수두 접종 부위 근처에 수포가 생기는 애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아마도 약하게 수두가 걸려서 넘어간 것과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소아에서의 대상포진 환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특징적인 것이 신경을 따라서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몸통이나 엉덩이, 얼굴, 팔다리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주 증상은 이 포진 부위에 나타나는 심한 통증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른 같은 경우에는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발진이 생기기 전 1 내지 3일 이전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 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 내지 3일이 지나면 수포가 생기면서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딱지가 앉으면서 좋아지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이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에 통증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진이나 수포는 신경을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수포가 생기게 되고 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이렇게 가슴 가운데와 척추를 반으로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딱 나누게 되면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쪽으로만 배에서부터 등까지, 가슴에서부터 등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팔, 다리에서는 신경 분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부터 생겨서 이 아래쪽까지 이 발진이나 수포가 쭉 따라서 생기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만 생기면 앞쪽으로만 오게 되고 뒤쪽으로 생기면 뒤쪽으로만 이런 수포와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상포진의 치료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간 사용을 하면 초기에 약을 먹였을 때 포진 후 신경통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심하게 진행하는 것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을 마찬가지로 투여하였을 때는 포진 후에 나타나는 신경통의 발생 빈도도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하는 것은 만 50세 이후에 권장이 되고 있고요. 그럼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상포진의 초기 소견입니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등 쪽이고 여기가 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발진이 빨간 발진과 그리고 맑고 투명한 수포, 이것을 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물집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두와의 감별점이라면, 수두는 이렇게 수포들이 막 모여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틈틈이 여러 개가 산계에서 생기는 그런 양상이 있음으로써 수두와 대상포진은 감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생기고 나서 한 3, 4일이 지난 후의 사진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진인데요. 수포가 그 전에 비해서 좀 더 밀집해서 왕창 이제 포도송이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포 양상을 보면 이렇게 물집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많이 뭉쳐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조금씩 터지는 수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수포가 다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 이런 데 수포가 남아있는 것도 보이고 있고, 수포와 딱지가 이렇게 동반돼서 나중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포와 딱지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끝날 때쯤 무렵의 사진인데요. 거의 다 딱지가 안 잡고 이 수포가 있던 곳들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단계를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나아가는 이 딱지의 모습으로서 수포는 거의 없어지고 거뭇거뭇하게 딱지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이 양상을 보시면 등의 가운데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돌아서 생기는 수포의 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해서 등의 가운데까지 그러니까 삥 돌아가면서 이런 수포가 생기면 전형적인 이런 대상포진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팔에 생긴 대상포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위나 아래쪽이 어느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뻗어 내려오는 그런 발진과 수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포 초기의 양상을 보면 이렇게 수포와 발진이 이제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포와 딱지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것은 손에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이 따라 내려오면서 손가락 2개 반 정도까지 신경이 한 부분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반 정도까지의 딱 수포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수두 접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수포가 생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두 접종 후에 미세하게 수포가 생기는 것은 수두가 아주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대상포진은 다행스럽게도 소아에서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딱지가 생기고 나아갈 때 약간의 가려움증이 있는 것 외에는 크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성인처럼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는 않지만 대상포진이 걸린 아동들이 수포가 터지면서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의 접촉을 했을 때 수두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격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다른 어린 아이들에게 수두를 앓지 않았던 아이들과는 접촉을 피하는 것이 그 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